아니 대체 맨유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맨유가요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개막 경기부터 그야말로 폭발을 했습니다. 무려 5골을 때려 넣으면서 대승을 거둔 건데요. 상대도 그냥 상대가 아닙니다. 맨유의 정말 오랜 그 라이벌 가문 간의 어떤 그 갈등 구조가 유명했던 바로 리즈와의 싸움이었습니다. 맨유와 리즈는 이 두 지역의 가문의 갈등이 워낙 심해서 과거에는 실제 전쟁을 했던 두 사이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라이벌의식이 축구팀에게도 그대로 스며들어 있죠. 그래서 이 두 팀은 만날 때마다 정말 엄청나게 으르렁거렸고요. 물론 리즈가 조금 떨어져 있을 때는 그랬지만 다시 올라오면서부터 그런 라이벌들이 있고, 그래서 이 두 팀이 만날 때마다 뭐라 불렀냐, 이 두 지역의 가문을 상징하는 게 장미잖아요. 백장미, 붉은 장미이기 때문에 장미의 전쟁 이러면서 정말 오랜 라이벌 구도를 갖고 있는 두 팀 간의 관계인데, 이번 시즌 개막 경기부터 딱 만났는데 여기서 맨유가 홈에서 무려 5골을 넣으면서 5대1 리즈를 그야말로 대파를 했습니다. 홈 경기였는데 정말 관중이 꽉 모였더라고요. OT에 7만 5천 명 정도가 모였다고 하는데, 여기서의 이 대승이기 때문에 출발을 진짜 확실히 잘했다 맨유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대승에 빼놓을 수 없는 두 선수가 있죠. 정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예. 포그바와 브루노 페르난데스 부페. 예. 포그바는요 무려 이 경기에서 4개의 어시스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예. 어마어마하죠. 한 시즌 할 거 넘어간 것 같은데, 부페는 이 경기에서 해트트릭 3골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두 선수의 이 폭발력이 확 올라오면서 5대1 대승을 이끌었다 볼 수 있겠는데, 실제로 이 두 선수의 이 정도의 이 공격 포인트는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맨유의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한 경기에서 골과 어시스트를 동시에 3개 이상 기록한 건 이번이 역대 3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2번밖에 없었던 대기록이에요. 1997년에 앤디 콜과 숄샤르, 이 레전설들이 처음 기록을 했었고요. 두 번째가 2011년에 웨인 루니와 애슐령이 합작을 했었습니다. 네. 3개의 골, 3개 이상의 어시스트, 이거를 했던 게 이번이 3번째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는 좀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부페야, 이럴 수 있죠. 뭐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물론 부페가 맨유로 이적해 와서 한 경기에서 3골 이상 때려는, 그러니까 해트트릭은 처음이에요. 포르투갈 리그에서 뛸 때는 해트트릭이 있습니다. 근데 와서는 해트트릭을 기록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 해트트릭을 기록한 건 의미가 당연히 있죠. 잘한 건데, 그래도 부페는 맨유에서 골을 가장 많이 넣는 선수잖아요. 지난 시즌도 18골을 때려 넣어가지고 최다골입니다. 그러니까 부페가 이렇게 골을 넣은 거는 그래 뭐 여전히 잘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아니 이 선수가 이 정도로까지 많은 어시스트와 공격 포인트를 기록을 한다고? 이렇게 놀랄 수밖에 없는 건 포그바입니다. 네. 이게 포그바의 한 경기 4개의 어시스트가 얼마나 희귀한 기록이냐면, 맨유 역사상 프리미어리그 한 경기에서 4개 이상의 어시스트를 기록한 건 이번이 최초입니다. 그런 전례가 없어요, 맨유 역사에. 네. 그만큼 희귀한 거고요. 프리미어리그 전체로 따져봐도 7번째 해당하는 기록이에요. 앞서서 6번밖에 없었습니다. 4개 이상의 어시스트는. 그 6번이 근데 제가 찾아봤더니 전부 다 북런던 두 팀에서만 나왔더라고요. 신기하죠? 아스날의 베르캄프, 호세레스, 파브레가스, 카솔라가 있고요. 토트넘에서는 아데바요르와 해리케인, 이 두 선수가 기록을 했는데, 해리케인이 한 경기에서 4개 어시스트를 기록했던 게 바로 지난 시즌 초반 경기였는데, 손흥민 선수가 4골 넣었던 사우스햄튼 그 경기, 그때 해리케인이 4개 어시스트를 기록을 했잖아요. 그때 그 기록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 7번째로 포그바가 이제 기록을 한 건데, 포그바 그냥 그 개인과 비교하더라도 얼마나 대단한 반전이냐면, 포그바가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 26경기를 소화를 했는데요. 여기서 이 전체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포그바가 기록한 어시스트가 몇 개나 될까요? 네. 3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26경기에서 3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했던 포그바가 올 시즌 딱 첫 경기 그 한 경기 뛰고 4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한 거니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예. 근데 지난 시즌만 비교하면 그런 거 아니에요? 전체로 놓고 봐도 그래요. 포그바가 프리미어리그 통산 이번 경기까지 포함을 하더라도 138경기를 뛰었거든요. 그러면서 이번 4개를 포함해서 33개의 어시스트예요. 그러면 이번 4개를 빼면 137경기에서 29개의 어시스트를 기록을 했었는데 이번 한 경기에서 4개니까 이거는 자기 그 포그바의 모든 프리미어리그를 다 따져보더라도 정말 엄청난 폭발력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이번에 이 포그바의 어시스트 기록은 대단하다. 근데 이 포그바의 어시스트가 이번 4개 어시스트가 더 의미 있다 아니면 임팩트가 강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건 4개 어시스트가 다 다른 형태, 다른 기술적인 능력으로 만들어집니다. 와, 이게 사실은 인상적이고 굉장히 눈에 띄었어요. 자, 포그바의 첫 번째 어시스트가 30분에 나오는데 이때는 원터치잖아요. 딱 오니까 그냥 원터치로 탁 돌려가지고 부패의 골을 도왔던 장면이고, 52분에는 이제 포그바의 두 번째 어시스트인데 이거는 중장거리 어시스트잖아요. 한 40야드 정도, 한 40m 조금 안 되겠죠. 요 정도 거리에서 오른발로 공간 패스를 확 넣어주니까 그린우드가 들어가서 이제 골 넣었고요. 포그바의 세 번째 어시스트, 이때는 전형적인 그 2선에서 앞쪽으로 찔러주는 전진 스루 패스였는데 이게 54분에 오른발로 포그바가 탁 전진 패스 넣어주니까 부패가 골 넣었고요. 포그바의 네 번째 어시스트, 이거는 또 사이드에 들어가서 크로스로 공격이 들어가는데 포그바가 왼쪽 쫙 들어가서 볼 오니까 왼발 크로스 올려가지고 프레드의 골을 딱 만듭니다. 이렇게 다 다르죠. 오른발, 왼발, 앞쪽으로 찔러주는 거, 중장거리, 그다음에 크로스, 이렇게 다양한 위치, 다양한 형태로 어시스트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게 또 의미가 있는 것이다. 여러분들 그 해트트릭 같은 경우도 그런 거 있어요. 뭐 머리, 오른발, 왼발 이렇게 다 골고루 뭐 넣잖아요. 그러면 퍼펙트 해트트릭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아주 다양하게 포그바가 4개의 어시스트를 기록을 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궁금한 건 그런 거잖아요. 아니, 포그바가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달라졌을까요? 갑자기 이렇게 많은 어시스트를 기록을 했죠, 한 경기에서.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건데, 일단 첫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리즈가 비엘사 감독이잖아요. 이 비엘사 감독은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공격 앞으로 닭공이죠. 라인을 굉장히 올려놓고 하기 때문에 뒷공간이 많이 벌어져요. 그래서 소위 상대팀에게 뒷방을 많이 맞는 팀이죠. 라인 올리다가 뒤가 벌어지는데 땅 찔러 놓으면 그냥 거기서 확 무너지는 경향성들이 있어요. 자기들도 골을 많이 넣지만 실점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이번에도 라인을 올려놓다 보니까, 자, 제가 이번 맨유의 선발 라인업 한번 말씀드릴게요. 4-2-3-1 그린우드였습니다. 왜냐하면 앞쪽에 카바니가 자가격리 이슈 때문에 못 나왔고요. 레시포드는 지금 부상 때문에 못 나왔죠. 그런 상태에 그린우드를 갖다 놨고, 2선에 포그바, 부페, 데니얼 제임스, 중미에 프레드와 맥토미니, 수비에 루크쇼, 맥과이어, 린데레프, 완비사카, 데야. 이번에 바라는 뛰질 않았고 이 경기를 통해서 오피셜을 띄웠죠. 계약기간 4년에 등번호 19번 이러면서 탁 나와서 이제 오피셜 띄웠는데, 그래서 이제 린데프하고 맥과이어가 이제 pass었습니다. 이렇게 주력들이 좀 빠진 상태였는데도 5골 넣은 거예요. 이제 많이 넣었죠. 자, 이런 상태에서 아까 이제 제가 리즈가 라인을 올려놓다고 했는데, 그린우드라든지 뭐 데니얼 제임스, 뭐 부페도 직접 침투가 가능하고 이러다 보니까 뒤가 열려있는 상태에서 벌어졌을 때 포그바가 앞에 들어가는 선수들에게 촥촥 찔러주면서 어떤 상대성 이런 것 때문에 어시스트를 많이 기록할 수 있었다. 이게 일단 기본적인 이 경기 어떤 상황이었고요. 근데 전술적으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경기 끝나고 숄샤르 감독이 인터뷰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 포그바에게 이동의 자유를 주려고 했다. 포그바에게 포지션의 특정 어떤 포지션에 얽매이지 않고 포지션의 자유, 그에 따른 이동의 자유, 플레이의 자유를 주려고 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너 저기 수비 이런 거 좀 부담스러웠다며, 하기 싫다며, 그럼 공격으로 한번 해봐. 나머지는 좀 우리가 받쳐주는 거를 내가 한번 짜볼 테니까 한번 해봐. 그래서 우쭈쭈쭈쭈 해줬던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거를 뭐 좀 세련된 이 표현대로 하면 뭐 포지션의 자유, 이동의 자유, 이런 얘기 이제 표현을 쓴 건데, 히트맵을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이번에 포그바에. 포그바 보면 자, 어떻죠? 약간 왼쪽 측면에서 중앙까지 이렇게 자유롭게 공격적으로 많이 움직이는 걸 알 수가 있죠. 어느 또 한 곳에
있기보다는 자유롭게 많이 움직이는 걸 알 수가 있고, 밑에 내려와서 수비를 보호하기보다는 위쪽에서 공격을 많이 이끌어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움직임 자체가 어쩌죠? 이렇게 중앙과 측면을 오갔다라고 한 점에서 메잘라 롤이죠. 네. 메잘라 롤입니다. 중앙과 측면을 오가는. 사실 포그바는 이탈리아에서 뛸 때도 그랬지만 메잘라라고 하는 이 롤에 굉장히 익숙해 있는 선수예요. 네. 이렇게 움직일 때 자기가 좀 편할 대로 자기가 경기 흐름 리듬에 따라서 움직이면서 탁탁탁탁 주는 이런 거를 좀 더 익숙해하고 좋아하는 유형의 선수죠. 이런 걸 준 거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포그바가 수비보다는 공격 쪽에서 자유롭게 움직이게 하려면 누군가는 막 그 헌신하는 친구들, 누군가는 자기를 희생하는 친구들이 필요해요. 뒤에서 받쳐줘야 되거든요. 이걸 누구에게 맡겼냐? 자, 프레드와 맥토미네에게 맡긴 겁니다. 두 선수가 그렇게 뒤를 받치다 보니까 포그바는 내려오지 않고 계속 위에서 중앙과 측면을 오가면서 크로스 공격이건 찔러주건 뭐 길게 오픈해주는 거건 이런 연결을 통해서 어시스트를 기록할 수가 있었던 거죠. 이게 사실 참 중요한 부분이긴 해요. 어떤 선수가 내가 이 선수는 정말 내 스타일이 아니야, 그래서 버릴 게 아닌 이상은, 만약에 내가 이 선수를 써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결국 그 다음에는 감독의 몫이거든요. 감독이 그런 개성들이 강한 선수들, 특징들이 분명한 선수들을 어떻게 잘 조합해서 쓸까, 이 퍼즐 조각을 어떻게 맞출 것이냐는 결국 감독의 문제인데, 이렇게 포그바도 워낙 그 강점이 있고 물론 그거에 따른 단점도 있지만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정말 잘 드는 칼이 될 수도 있고 안 드는 칼이 될 수도 있는데, 위험한 칼이 될 수도 있는데, 이번에 이거는 확실히 솔샤르 감독이 포그바를 어떻게 할 때 가장 잘 쓰는 게 되는지를 보여준 사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전히 우려의 시각들이 있어요, 포그바에게. 네. 일단 계약 기간이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맨유하고. 그래서 이번 여름에도 사실 이적설이 계속 있었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이것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왜냐하면 그 포그바는 약간 기분 따라서 가는 게 강하잖아요. 자기가 좋고 나쁘고 흥나고 흥이 없고 이거에 따라서 막 되는 게 있고, 또 이적 문제가 겹치면 이것 때문에 그냥 또 이래버리는, 약간 태업 아닌 태업을 해버리는 것도 있고, 또 그 에이전트가 라이올라고 이런 리스크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도 좀 있고, 당장 또 계약 기간이 1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러면 시간 다 지나가면 또 이제 뭐 보스만롤이 어떤 애, 자유이적이 어떤 애, 또 이런 얘기 나올 텐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포그바는 이적 시장이 즈음하거나 열리면 항상 잘해. 아직 이적 시장이 닫힌 게 아니잖아요, 이번 달까지이기 때문에. 이적 시장 버프라는 게 있거든요. 포그바는 나 이만큼 잘하고 있어요, 이적 시장에 아직 저 있습니다 라고 하는 약간 쇼케이스와 같은 그런 기들들이 있어가지고 이것도 그런 거 아니야? 아직은 몰라,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경기에서는 솔샤르 감독이 포그바를 어떻게 하면 가장 잘 쓰는지를 한번 좀 보여준 것 같아요. 메잘라라든지 혹은 이 선수에게 자유롭게 이동의 자유를 주는 이런 부분들은 좀 좋았던 것 같은데, 이게 지속될지는 좀 더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